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 내가 그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을 초반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사악한 의도로 나를 하나 지목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경우에는 말이 많이 필요 없고요. 그냥 보고요. 이러면 됩니다. 평소 이제 화를 유발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같은 말이라도 뭐 이렇게 좀 무례하게 들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게 뭐 어떤 말투의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일까요? 사실은 저는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제 대화법이라든지 말투를 연습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중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속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말투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맛있는 국밥집을 갔어요. 네.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근데 그릇이 막 너무 더러워요. 네. 거기다가 주시면 사실 우리 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은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굉장히 좀 좋지 않으면 우리가 불쾌하듯이 말투는 나의 속마음을 잘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그런 무례한 말투들이 자기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을 좀 상처받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예를 들자면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아파트가 그러면 그게 자가야 전세야 뭐야? 저는 반전세인데 그러면 그게 보증금이 얼마야? 대학은 어디 나왔어? 학번이 뭐야? 나이가 학번이랑 잘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이러고 있으면 시조를 당하나? 약간 이런 느낌을 자꾸 받을 수 있거든요. 대화라는 것은 계속 질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 연설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티키타카를 자꾸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브레이크가 좀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그냥 이 속에 있는 마음이요 거의 그냥 필터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상대방한테 막 거의 화살을 쏘고 있는 거죠. 머리가 좀 구려. 네.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이런 약간 뭔가 심적 브레이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죠. 그리고 네. 세 번째는 굉장히 명령적인 말투. 금요일까지 이거 해놓으세요. 아니, 이거 모르셨어요? 당장 그거 해놓으세요. 카톡에 이렇게 오면은 뭔가 되게 하기 싫은 느낌을 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꾸 지적하는 말투. 그래서 자식한테도 너 그래서 씻었니? 안 씻었니? 씻었어, 엄마. 숙제는 했니? 안 했니? 네.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숙제를 미리미리 해야지. 항상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이너스 요소가 자꾸 보이는 그런 지적하는 말투도 한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유형의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그럼 상대방을 뭐 작정하고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건가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 요즘에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비율이 적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숫자가 우리 사회에 상당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이 그냥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각이라는 것을 한 번에 텀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빠르거나. 그러면은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얘기해놓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이렇게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시는 분들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지하철을 탔는데 젊은 커플이 타셨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남성분이 굉장히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왜 이렇게 머릿결이 황홀해, 자기는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그 여성분도 싫은 눈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몰려 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유로웠던 공간이 사람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남성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왜 이렇게 피부가 뽀얗 계속 이런 식의 어떤 터치와 말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성분이 참다가 갑자기 그 남자분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만 좀 해, 그만 좀. 성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어떤 토대에서는 말투도 좀 예민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학창 시절이고 이럴 때 관계하고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잘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시대 때는 뭐 교련 과목 이런 거 하면서 뭐 착하게 해라, 양보해라, 항상 좀 좋게 말해라. 근데 어디까지 착하게 얘기해야 되고 어느 상황에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관계도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고 대화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몰라서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만 배워도 확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일단은 대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대응. 네. 가지는 유연하고요. 뿌리는 굳건한 게 좋아요. 왜냐면 아름드리 소나무도 강한 바람 앞에서는 꺾여버리잖아요.
근데 뿌리가 아주 단단하고 가지가 유연하면은 갈대 같은 애들은 보면은 벌써 바람이 오기 전부터 눕거든요. 아유, 어떻게 갈대같이 사냐, 삶에 줏대 없이. 근데 잘 보면 갈대는 뿌리는 확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그 사람이 이 순간에서는 나한테 무례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굉장히 유연하게 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사악한 의도로 나를 하나 지목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대응이 좀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뭔가 우스갯감으로 이렇게 많이 세우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뭔가 망신 주고 또 나의 어떤 능력이라는 걸 비하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초반부터 강펀치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잽을 던져요. 잽을 던지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을 초반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는 말투가 항상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불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하고 나를 막 이렇게 툭툭 치게 된다. 사실 뭐 대화법도 있긴 한데 대화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의 기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눈빛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무례하게 얘기를 했다. 말이 많이 필요 없고요. 그냥 보고요. 네? 이러면 됩니다.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네. 근데 나는 그것도 못한다. 그럼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시면 돼요. 그리고 속으로 세세요. 1, 2, 3. 그럼 그분이 눈을 이렇게 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템플릿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의 끝말을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뭐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김대리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제 헤어스타일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답변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도를 어떻게 보면 무마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보고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약간 개그맨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게 사실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나를 막 우스갯소리로 잡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말하는 게 개그맨 같다고요? 그 의미가 뭐예요? 뭐 잘했다는 뜻이야.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 좀 그냥 뭐 좋게 됐는데 너무 좀 개그가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한 번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럼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유연하게 하지만 정말 내가 피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의 무례한 말을 그냥 비추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그게 진행자님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착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하고 이러면 괜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당연히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치고 나가는 어떤 동료분들이나 임원분들이나 사회에서 괜찮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중에 왜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다 맞추고 자신의 의견을 거의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연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어떤 면에서는 명확하게 표현해 나가는 연습, 또 어느 면에서는 떳떳하고 좀 어떤 면에서 명확하게 내가 이야기해보고 관계 맺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직장 생활에서 후배들한테 이제 지적했다고 요즘엔 뭐 신고도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좀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이제 후배의 어떤 잘못을 좀 이렇게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노하우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바로 지적을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잘한 면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개선할 점을 얘기해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굉장히 짜임새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데이터가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표현해 보면은 이 사람에게 뭔가 좋은 거를 던져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받아들일 만한 기지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또 왜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탓을 하는 거고 뭐 서로 싸우게 될 수 있고 감정이 불편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라는 표현을 쓰면
훨씬 더 조금 윤활유 같은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게 듣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네. 매력적인 이런 화법이나 말투가 좀 따로 있을까요? 있죠. 가장 강력한 비결은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겁니다. 호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좋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얘기들이 연구에서 많이 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회자되는데 첫인상도 다 재구성됩니다. 관계는 마라톤이고요. 첫인상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첫인상은 좀 별로였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의 어떤 토대는 시간의 너비 속에서 생기는데 그 시간의 너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만큼 호기심과 호감을 많이 갖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경청, 어떤 면에서는 호기심에 대한 어떤 탐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말투를 쓴 사람은 좀 사기꾼이고 좀 약간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유형의 어떤 말투나 화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네,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언행 불일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청산유수인데 행동은 전혀 안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 이게 보통 두 가지가 결합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 제가 다음번에는 일찍 와가지고 다 준비할게요. 막 이렇게 하고 가면서 놀고 있네. 씨. 이러면 이분이 부장님한테만 그럴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나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거짓이 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좀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뭐 상대방에게 뭐 호감을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비호감일 필요는 없잖아요. 비호감을 좀 갖게 되는, 절대 좀 쓰지 말아야 되는 이런 말투나 화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차라리 이겁니다. 그걸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게 돼서 차라리 거길 가지 그랬어. 차라리 이걸 하지 그랬어. 그럼 뭐 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그럼 네가 해. 그냥 네가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누구는 은수 아빠는 이번에 아들 대만 보내줬다더라. 누구는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화를 나게 하고 거리감을 갖게 하는 그런 용어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 너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경우. 야, 너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애니? 야, 철수는 공부 그렇게 잘해가지고 다 안 되더라.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야, 너라고 표현하는 거에서 보통은 화살이 저 사람한테 가니까 상대방은 약간의 어떤 경직성, 어떤 긴장감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보통 야, 너는 참 대단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적이 많았고 거기에 비교의 말투가 있고 차라리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을 되게 화가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살면서 이제 말실수를 해가지고 곤혹스럽거나 좀 후회하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은데요. 결국에 좀 말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노하우나 방법이 좀 있을까요? 항상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뭐지? 이 부분을 점검해보고 가는 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혼자 말씀 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 나오면 그다음부터 사회생활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저도 이제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좀 얘기해 보는 것이 나도 내 말을 좀 하고 싶구나. 내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구나. 그런 욕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명확하게 표현해 보는 연습을 조금씩 빈도를 넓혀 나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요즘에 이제 어떤 분들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셔가지고 뭐 비폭력 대화를 잘못 쓰시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뭐 당신이 내가 들어왔는데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등만 보이고 있어가지고 나는 무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사실 무시라는 것도 상대방을 향하는 거였거든요. 화, 짜증, 예민, 무시 이런 것들은 약간의 공격적인 언어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심층 감정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왔는데 당신에게 등을 보이는 것 같아서 나 좀 불안했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다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빛을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관계도 유한해요. 똥차 가야 새차 옵니다. 인간관계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의 교집합에는 사실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숨어 있다.